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저희는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침마다 밀키트 종목의 기본적 분석부터 차트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모든 것을 손쉽게 얻어가고 계신데요. 또 멘토님이 실제로 알려주신 종목들의 수익률 정말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멘토님과 소통하시면서 장 마감까지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며 환율도 1,345원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6일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장 초반 1.5%가량 올랐던 양 지수는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했는데요. 코스피는 0.83%, 코스닥 0.95%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뉴욕 증시는 전일에 이어 또다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2만 2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10,000명 줄었고 4월 수입물가 지수는 전월에 비해 0.9% 강하게 오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마감가는 약보합권에서 썼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오민 멘토님과 함께 리뷰 살펴볼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까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4월 15일 공략해 주셨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이번 주에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현재까지 34%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30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데이터 솔루션 당일에 7.7%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함께 공략했었던 유파워 플라즈마 역시 당일에 윗골이 달면서 7.8%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전략 이야기 그리고 멘토님이 오늘 밀키트 담아오신 종목 얘기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거래일밖에 없는 짧은 주간이 3주째 이어졌는데요. 오늘 드디어 5월 셋째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희가 주 5일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의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준비 오늘도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멘토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또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네. 금요일 아침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민 멘토입니다. 이번 주 시장, 중간에 수요일 날 휴장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주 4일 거래일이 주 4일밖에 되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 휴장 동안 화요일 시장 이후에 PPI 발표 있었죠.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장이었던 수요일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PPI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러한 해석들, 지표들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장 공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또 준비해 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거래일은 짧았지만 미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도 그 훈풍 이어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 어떤 종목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대비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미 멘토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후에도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나 QR코드 두 가지 중 편한 방법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받는 번호 샵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장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멘토님이 PPI는 저희 차트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상치대로 조금 높게 나와서 경계심이 생길 듯 하다가 CPI가 안정된 모습이 나왔죠. CPI가 상당히 지표적으로는 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CPI가 상당히 잘 나왔고 PPI가 또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적중했지만 안쪽에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이 에너지 식품 관련한 이제 근원 물가 관련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연준에서 보지 않는다. 코어 CPI, 코어 PPI만 보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지 않았나. 양방향으로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합돼 있는 지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내놓으면서 PPI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렇게 좀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멘토님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나스닥 100 지수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나스닥 100 지수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 그저께죠. 그저께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보여주는 듯 싶더니 이제 지키지 못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이제 이 흐름을 지켜주지 못했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장 시작, 프리장부터 시작해서 10시 반, 딱 1시간 정도 딱 상승이 나오고 지속해서 이 흐름 상승세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흐르게 나왔는데요. 현재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 지금 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올 때 우리는 좀 받아 먹으면서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심리 지수가 이것을 반영해 주는데요, 보여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이 나왔음에도 59고 오늘 소폭 상승 하락으로 약보합선에서 살짝 마감이 지어졌는데 61로 이 시장 공탐지수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2포인트 올라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이 미국 시장, 국내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때가 저는 이제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한번 또 한 타이밍 잡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S&P 시장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불긋불긋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AI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섹터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미국 S&P 500에서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봤을 때 중국에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구형 반도체 그리고 유틸리티에 관련된 이 태양광
등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PPI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에 대한 부분 적중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왔으나 식품과 에너지 중에 식품은 떨어졌어요. 오히려 식품은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래요? 도움은 주었는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었다, 증폭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준에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보지 않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근원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PI 직후에 파월에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고용시장, 수요 밸런스, 공급에 대한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고 이민자 효과로 공급적인 측면이 개선되었다. 말 그대로 이것도 이민자 효과로 인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러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가져온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PPI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혼합된 신호이다. 즉 내용적으로 괜찮았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또 서비스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PPI 때. 하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 2%로 갈 필요성 없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 2% 넘어도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매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expect란 단어를 쓰면서 예상하면서 기대한다라는 이제 단어를 써가면서 이 인플레이션 매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제 강조하는 그런 파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파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표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수요와 공급 말 그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가 비싸니까 물건을 잘 안 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반비례 곡선 그리고 수요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말 그대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겠죠.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이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진다는 그 이론인데 그냥 정비례, 반비례 곡선이 만나면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이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나 수요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인플레이션 현재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곡선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균형 가격이 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균형 가격이 이 화살표에서 빨간 동그라미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됐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파월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고용시장의 이민자 효과로 공급 상황이 개선됐다. 이 부분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제품과 상품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같이 이동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균형 가격을 맞춰지고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은 저 빨간 동그라미에서 이제 다시 파란 동그라미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는 이 파란 동그라미 수준으로 이제 내려오는 중이다. 이 현재 매월 이렇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수요 공급 곡선은 우리가 시장에 대응함에 있어서 이게 모든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실시간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이 페드워치에서 보는 게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50bp 정도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금리 인하
올해 연내 2회 인하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위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이러한 관심사가 금리 인하로 대한 유동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앞으로 이 지표를 보면서 어떠한 부분에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제가 또 적어 왔습니다. 에너지, 식품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 근원 PPI,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그런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지금 최대한 안 보겠다. 급격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소폭 상승하는 거 가지고는 연준에서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인플레이션 소폭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둔화 여부 봅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고용시장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당히 뜨거운 고용시장이라고 하면은 이 연준이 앞서서 몇 달 전에 한 2-2달 정도 전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이중 책무거든요. 네.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그 두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고용 시장의 둔화 여부는 보지만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한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뜨거운 고용 시장 정도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적당한 수준의 고용 시장의 상승세는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주거비용 인플레이션은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주거비용이거든요. 주거비용 자체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통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야 하는 그런 후행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주거비용 인플레이션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로 이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코스피 전고점 딱 찍고 넘어갔는데 갭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나 싶더니 역시나 요즘 트렌드가 갭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게 트렌드인가 봐요. 네. 보시게 되면 여기도 갭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시초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좀 공략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이 나오는지 혹은 반등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보고 우리가 조금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조금 바로 급하게 시초가에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내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은 이게 급하게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면서 매도 한다기보다는 한 점심시간 지나서 슬슬 종가 베팅 형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 좋은 유리한 가격에서 이게 시장에 대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좋은 매수가를 정하면서 딱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또 이 수요 상승 곡선을 보여주시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미국 쪽 상황을 보자면은 이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양하고 또 그 안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해석이 좀 분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여부는 고용시장이 둔화된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에서 주거비용이 좀 감소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살펴주셨는데 최근 계속해서 좀 갭상승 이후 하락하는 음봉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스권 좀 저점 다지는지 확인을 하면서 시초가 공략보단 차라리 종가 베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민 멘토님 저희 방송은 아침 방송이잖아요. 이 마감 시간에도 멘토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끝까지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또 내가 종가에 어떤
어떤 종목 노려봐야 할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멘토님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에 샵 3989 받는 번호 적어주시고요. 밀키트라고 내용 입력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종목의 추가적인 전략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저희 첫 출연 때 알려주셨던 종목 이구산업. 구리 가격이 정말 멈추질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우리 이구산업도 이번 주 또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수익률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멘토님 우선은 지난번에 이구산업 6,870원 선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상승폭이 올라오고 있으면 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구산업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첫 공략일이 진입가가 6,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실시간 대응하신 분들은 지속해서 이제 이 박스권 파동에서 또 지속적으로 수익이 났었다라고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또 타점 잡아 들어갈 거다라고 또 제가 이제 공언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제가 6,500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가격 지지 라인 6,500원이다. 그리고 이 자리 이탈할 경우에 익절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게 그날 종가에 6,870원 부근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또 우리 실시간 같이 하시는 분들 또 잡아 들어가면서 10%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제가 수익 났었던 분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기술로 이제 매수를 했지만 이제는 예술의 영역으로 좀 승화를 시켜야 될 위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의 종목으로 이제 경고가 떴거든요. 이제 주의 종목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잠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절 라인을 또 잡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 라인 또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 익절 라인 7,200원으로 또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구산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이날 공략하셨던 분들께서는 시초가 6,000원에 진입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고점 돌파하면서 34% 가까운 수익 나고 있죠. 익절가 7,2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얘기도 들어보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함께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 당일에 좀 7.8% 높게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러고 나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매도 타이밍도 놓치신 분들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게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돌파했을 때 거래량보다 지금 이때 제가 공략 들어간 날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세력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은 테스트 누군가가 큰 형님이 테스트를 띄우셨다. 너네 붙을 거야 안 붙을 거야 라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올리면 너네 붙어.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그런 느낌의 캔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일봉 조금 더 큰 흐름에서 파동을 살펴보게 되면 하락 추세 이후에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 기점으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나오다가 이제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하고 다시 재돌파하는 타점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지수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았나. 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하락 나왔잖아요. 쭉 나오고 하락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한 3%대 수익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들고 가도 좀 괜찮은 위치다. 만약에 눌리더라도 이게 쌍바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치기 싫으신 분들은 익절 자리 잡고 눌렸을 때 다시 자리 잡고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 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수익을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못 버텨, 손절 못 버텨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금요일장이니까 익절하시고 다음 자리 다시 잡아 들어도 가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음 자리 잡아 들어가실 분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오셔야지 아마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 장중에 이 타점은 잠시밖에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원하는 타점 노리면은 그때 오면은 그때 잡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위아래 내려오더라도 쌍바닥 찍으면서 상승 삼각형, 삼각수렴 패턴 만들면서 상승할 수도 있고 바로 곧장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갭 띄워놓고 이게 음봉이어도 사실상 전일 종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봉이거든요. 0.8% 소폭 상승한 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시장 대응함에 있어서 이 흐름 맞춰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만약에 대응하지 못하실 분들 같으면 이 흐름을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 나오고 있어요. 파동 보시게 되면은 저는 안 봐도 이제 삼각수렴이라는 게 보이긴 해요. 사실은 파동이 올라갔다 커졌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고점 올라가고 고점 내려오고 저점 올라가면서 힘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분봉 차트거든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단기 장기 확산이 나오고 잠시 눌림목 있다가 60선 반등 받으면서 또 크게 나왔다가 다시 이제 깨고 내려왔죠. 240선까지 깨고 내려오면서 지지받고 240선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각수렴 만들면서 파동이 줄어들면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딱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단기 이동 평균선 여기서 단기 중기 이동 평균선 수렴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왜냐? 상승 이후에 쐐기형의 삼각수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 얼마든지 다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뉴파워 플라즈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 저희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 당일에 7.8% 수익이 났을 텐데요. 그날 윗골이 달았다고 걱정하실 거 없이 이번 주 내내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분봉상 현재 삼각수렴의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큰 변동이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충분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짧게 익절하셨다가 다시 한번 진입하는 방법도 권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4월 30일 화요일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에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멘토님이 화요일에도 사실 중간 점검을 도와주셨는데 그때 당시 저점 형성되고 박스권 만들었다라고 언급을.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점에서 조금 추가적인 얘기 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충분히 상승 추세인 것 같은데 더 가져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 공략 이후에 이때 고점 박스권 돌파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좀 보여졌거든요. 이게 추세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이제 만회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박스권 형태가 나오면서 전고점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켜준 이런 파동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파동의 저점 위에 지지가 확인되었고 박스권이 형성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러면서 하락 추세 이후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나오고 이게 매집봉이다. 매집봉의 형태다. 이 전고점 매물을 한번 소화시켰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봉상, 5분봉상 장대 양봉 이후에 여기서도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동 크게 나오죠. 그리고 또 파동 크게 나오고 파동 여기서 작게 나오면서 그 작은 흐름 중에서도 상당히 큰 파동이죠. 이러면서 나오면서 파동의 이제 진폭을 줄여나가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장대 양봉을 5분봉상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박스권 형성되고 상승 이후에 또 삼각수렴
세기형 또 하락세기형의 삼각수렴을 만들고 또 돌파가 나오거든요. 이 삼각수렴 상승 이후에 하락세기 만들고 다시 상승 만들고 하락세기 만드는 형태는 전형적인 이제 상승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급등 패턴은 아니죠. 왜냐? 삼각수렴을 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다시 올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오면서 또 다시 나오면서 지금 이제는 힘을 축적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다시 이제 수렴 이후에 다시 확산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큰 파동 한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4월 30일에 함께 밀키트에 담아봤던 데이터 솔루션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현재 차트상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멘토님이 계속 강조해주신 대로 요즘 시장의 변동폭이 너무나 커요. 저희가 좀 초반에 예상했던 거와 끝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저희가 아침에 멘토님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바라보고 있지만 장중 흐름 함께 하셔야지만 예술적인 타이밍에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민 멘토님과 함께 마무리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더욱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가 더 편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하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본격적으로 밀키트 담아오신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이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 그리고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테마 안에서 종목 선별도 너무나 잘해주고 계신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좀 떠오르는 별 뉴스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종목명은 신성 ENG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좀 유추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반도체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수혜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태양광도 있는데 친환경까지요. 태양광이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테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매출액이 적어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태양광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상당히 매출이 적지만 그래도 테마에 편승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테마를 또 타고 갈 수 있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다중 모멘텀 지니고 맞습니다.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혹시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도 기본적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분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부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처가 또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또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반도체 수요 급증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AI가 최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반도체 수요 끌어주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R&D 투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성 ENG 충분히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드라이룸 사업에 올해 진출을 했거든요. 하지만 2차 전지 지금 주가 상태는 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2차 전지 자체는 이 전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 수혜 언젠가는 미래에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신성 EN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보시게 되면 먼저 사업 부문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클린 사업, 클린 환경 사업, 이 FFU, EFU라고 하는데 이게 공기청정 제어 시스템 주로 이제 반도체에 적용이 되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먼지 하나만, 티끌만 하나만 들어가도 이
반도체 자체, 이 웨이퍼 자체에 불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설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보관 과정에서도 사용하고 보통 건조 과정에서도 또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룸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술 공기청정 말 그대로 클린룸 환경에서 얼마든지 파생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ENG 드라이룸 사업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이게 전년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23년도 사업 보고서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근에 발표된 1분기, 분기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 매출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 계산해서 곱하기 4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곱하기 4를 놓고 보게 되면은 5,200억 수준인가요? 5,200억, 5,300억 수준인데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죠. 한 400억 정도, 400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보이는 매출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실적인 성장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예, 보시게 되면 가동률이 증가를 했죠. 45기 말 그대로 전분기거든요. 전년이거든요. 전년 1년 동안 가동률이 32%에 불과했던 이 클린룸 사업이 올해 1분기에 55%로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증가가 됐겠죠. 반도체 업황이 증가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R&D 투자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말 그대로 클린룸 R&D에 관련된 부분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 선행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매출이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삼성전자 8%, 작년에 26%가 삼성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였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었다라는 부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은요, 이 컨센서스 상당히 좋은 듯 하면서도 안 좋은 듯 하면서도 그런 약간 보통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매출액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죠. 하지만 2023년도는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이 2023년도 매출액 우리가 조금 좀 내려놓고 보셔도 된다. 왜냐? 2023년도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약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100% 넘는 종목 갖고 온 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네, 부채 비율 142% 나쁘지 않아요, 사실. 부채 비율 100%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매출액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유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하죠. 유보율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보통 수준의 컨센서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보율, 말 그대로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80%, 92%, 106, 107, 138%까지 상승하면서 이 현금 점점 쌓아두고 있으면서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목 달아놨는데 올해 삼성전자 1분기 메모리 반도체 5,700억 개 생산하면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라는 보도자료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신성 ENG 가동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증가했다. 아까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다. 삼성과 관련돼서 분명히 반도체 증가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것이다. 반도체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면서 이런 데이터 센터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AI가 끌고 최전방 사업에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반도체 사업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끌고 가면서 반도체 수량이
공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보도자료를 또 냈는데요.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 중국의 구형 반도체 관세 인상, 즉 중국산 구형 반도체 관세 인상하면서 수입하는 부분 상당히 줄여드리겠다. 너네 관세 물리면서 중국산 안 쓰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그 다음으로 구형의 중국 구형 반도체가 만약에 관세 인상이 되면 이 반도체 중국 구형 반도체에 대한 수혜 당연히 한국이 보겠죠. 우리나라가 볼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 중국이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을 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 물가 전월 대비 10% 넘게 오르면서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맞았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 법칙 말 그대로 공급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균형 가격에 맞춰진다라는 얘기죠.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신성 ENG 클린룸 사업 관련해서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있어서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보면 왔다. 드디어 나왔네요. R&D 시설 투자 확 늘린 삼성 SK 그러면서 1분기 수익성은 아까 잘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수익성 정상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K 클린룸 확보전까지 지금 보도자료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신성 ENG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SK 클린룸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클린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성 ENG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드라이룸 확장 현재 2차 전지 수요가 조금 감소를 했죠. 전기차가 끌고 갔던 수요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 충분히 저는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모든 게 전부 다 전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전 영역으로 가는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미래에 대한 이런 사업에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AI가 전력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전력이 부족하면서 이 ESS 혹은 태양광에 대한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성 ENG 태양광 관련해서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태양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성 ENG 충분히 이 재료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다. 2가지, 3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성 ENG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ENG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요. 1분기 생산 실적 상승했죠. 이 생산 실적 자체가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실적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클린룸 관련해서 경쟁이 붙었거든요. 이런 삼성과 SK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실적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AI 산업이 최전방 사업의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반도체 사업을 끌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자극함에 따라서 공급이 또 늘어나게 되고 이 R&D가 따라오면서 신성 ENG 수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2차 전지 드라이룸 분명히 가동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테마 역시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성 ENG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 밀키트 담아주신 종목명은 뉴스타 신성 ENG였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 다들 예상하고 계실 건데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클린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이어서 2차 전지 드라이론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가 오더라도 이 기업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1분기 수익성 개선까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믿어보고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서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우선 이 신성 ENG 차트상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작년 8월쯤에 예. 좀 고점이었고 예. 이후에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기술적 분석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8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충분히 추세를 돌리는 위치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곧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구름대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양운에서 음운 나오면서 이때 변동폭이 가격이 수렴이 진행되면서 매집봉이 한번 나왔다,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다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는 손절폭 상당히 짧게 대응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타점에서 좀 길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태양광 반도체 2차 전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재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양광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 섹터 매출 나왔으면 이미 지금 재료는 당장 상승할 수 있는 재료도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돌파 이후에 또 계단식으로 또 나오게 있거든요. 전 고점을 앞전에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 초반에 있던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지지선이 480일선인데 480일 점선으로 된 480일선을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수렴 만들면서 다시 단기적으로 정배를 또 만들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고, 손절가는 또 짧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일봉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60분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흐름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흐름 나왔다. 하락 추세 깨고 박스권 갇혔죠. 그리고 돌파 나오고 나서 앞전에 돌파하면서 앞전에 거래량 적게 나오면서 매도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부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하락 추세 이후에 박스권 나오고 상승 나오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손절가 진짜 짧아요. 2,200원까지 보셔도 돼요, 사실은. 네. 진짜 단타성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2,200원이면 상당히 엄청나게 유리한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스윙적으로 들고 가도 얼마든지 문제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아까 일봉상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바닥권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추세를 돌리는 초입 구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분봉상 5분봉으로 더 세분화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 그대로 하락 추세가 나왔었죠. 하락 추세 깨고 박스권이 또 나왔습니다. 60분 봉상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파동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파동의 흐름 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나오고 하락 박스 그리고 돌파 나오면서 이 전고점 위에서 중간 파동의 중심가 부근을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2,2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200원인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장 들어가서 2,200원 손절하는 관점을 보느니 저는 차라리 오늘 오후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후장 현재 시장 자체가 갭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면서 특히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지켜보고 조금 더 안정적인 타점 잡아서 진행한다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낮은 가격에서 유리한 가격에서 매도하면서 상당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성 ENG 기술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성 ENG의 차트 흐름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멘토님이 알려주신 단기 손절 라인 2,200원 선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멘토님 오늘 밀키트 포장해 오신 종목명은 신성 ENG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반도체 클린룸, 2차 전지 드라이룸,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종목 하지만은 오늘 금요일 또 변동성 큰 시장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다가 안정적으로 진입해보자는 얘기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종료 전에 샵 3989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장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